드라이브 스루에서 패스트푸드 뭐 햄버거를 사셨는지 샌드위치를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커피를 사셨는지 갑니다. 나가서 저쪽에 서 있는 차들 뒤에 좌회전 차로로 들어가야 됩니다. 좌회전 차로로 아이고 내가 들어갈 자리가 공간이 없네. 나도 약간 삐딱하게 섰습니다. 그래서 1차로와 2차로를 물고 서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검은 승용차도 2차로를 살짝 물고 있고요. 난 그 뒤에 서 있습니다. 다른 차들은 다 잘 지나갑니다. 나 깜빡이 켜고 있습니다. 깜빡이 켜고 좌회전 대기 중에 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아이쿠 이런 어허 뒤에서 오던 차 그 차가 비싼 차예요. 이 차입니다. 벤틀리. 이 차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내 차를 여길 때려서 내가 밀리면서 이 차까지 또 때렸어요. 이거 저기 가서 유턴해 왔으면 됐을 텐데. 지금 이게 좌회전 하려고 그랬는지 유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간 여기서 좌회전이든지 유턴이든지 하려고 서 있었는데 다른 차들 다 잘 지나가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그냥 꽝. 다시 한번. 처음에 저렇게 지금 요 차도 물고 있죠. 요 차도 일부 물고 있어요. 불박차 아니어서 이 차가 맞았을 거예요. 근데 불박차도 저 차처럼 자 여기를 들어가서 저 검은 승용차처럼 멈춰 서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금방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다른 차 다 지나갔어요. 넓어요. 길도 넓어요. 그런데 뒤에서도 온 비싼 벤틀리가 꽝 투표해 보겠습니다. 근데 와 불박차는 오래된 거래요. 15년 넘었대요. 수리비 300만 원. 벤틀리는 8천만 원이래요. 수리비가. 90에서 90대 10 나왔대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대 빵입니까? 90대 10입니까? 투표 시작.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94%. 불박 90대 10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6%. 다른 차도 다 지나갔는데 앞을 제대로 안 봤죠.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왜 이 차로를 가로막고 있었나요? 그런 측면에서 90대 10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다수 의견과 마찬가지로 100대 빵 의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요. 이분이요. 지난번에도 한 방송했었어요. 어제 방송하셨네요. 지난 3월 달에. 댓글 읽었는데 저를 욕하는 댓글이 엄청 많아요. 와, 나 저런 거 혐오한다. 저렇게 맞고. 근데 저런 경우 많이 보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좀 길이 막혀서 그렇게 특히 그 안전지대 이런 곳이요. 중앙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런 곳이요. 여기 좌회전차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들이 밀려있으면 여기서 잠깐 이렇게 서 있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쪽에 포켓차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뒷공문 좀 나와 있는 경우 있지 않나요? 그거랑도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차들에게 조금 더 좀 지나가라고 내가 포켓차로로 들어가려고 그 안전지대 앞에 거기 약간 반은 거기 걸치고 뒤에 이렇게 딱 있는데 또는 들어가는데 앞에서 뭐 신호 끊어지고 거기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못 보고서 들이받으면 거기 서 있던 차 잘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포켓차로 딱 들어가는데 신호가 막 끊겨서 앞에 차 쓰고 그래서 나도 멈췄는데 뒷공문이 좀 나와 있었어요. 근데 못 보고 다른 차 다 지나는데 뻥 때렸을 때 나한테 왜 그렇게 서 있었느냐. 그거랑도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저 훤한 대낮에 넓은 길에 다른 차 다 지나는데 앞을 못 보고 온 차, 그 차가 100%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방송했습니다만은 엄청 많은 댓글들이 욕을 했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안 가겠습니다. 반성합니다. 차도로 횡단했다? 그 사이에서 그렇게 물론 빙빙 돌아가는 해저목마처럼 그래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를 일반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고속도로도 아니고 자동차 정도로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댓글 보지 마세요. 댓글 보지 마시고요. 벤틀리는 앞에 그렇게 막는데 8,000번이나 나왔나요? 엄청 많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재심의 결과도 90대 10으로 나왔는데요.
소송하셨나요? 소송했습니다. 소송에서 결과가 나왔대요. 법원 1심 결과 90대 10 나왔습니다. 괜찮으시면 방송은 안 하고 조언 들어봐도 될까요? 악플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요. 아니 방송 안 하고 그거 답변 다는 거는 제가 짧게밖에 안 해요. 한 줄, 두 줄밖에 안 해요. 제 주변에 아는 친구, 가족들도 방송 다 봤다고 그럽니다. 차수리, 벤틀리가 지난번에 8천만 원인데 지금은 9,578만 원. 내 차가 다시 다이너스 때려갖고 160만 원. 와, 벤틀리 엄청나다. 8천만 원 더 올라갔어요. 보조참가 신청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보조참가 신청은 내가 법원에 하는 거예요. 보험사 직원들이 바빠서 안 알려줘요. 소송한다고. 그냥 구경 한번 와보세요. 재판은 몇 월 며칠 와보세요. 이거 얘기 안 해줘요. 바빠서요. 해준다고 해도 안 해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이고 추가 증거 없으면 새로운 증거 있나요? 없으면 항소 못한다고 그럽니다. 상대차는 불박도 없대요. 제출도 안 해요. 없는지 안 내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상대가 주장한 대로 90대 10 그대로 가고 있네요. 지난번 방송에서 2번 해주셨는데요. 80% 이상이 100대 빵이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는 94%가 100대 빵이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변호사님도 90대 10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항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왜 보조참가 신청 안 하셨어요? 저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90대 10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100대 빵 의견이라고요. 보험사에서 항소 여부에 대해서 논의해본대요. 그런데 항소에서 바뀌는 경우가 적대요. 추가 증거 없으면 항소를 안 한대요. 늘 하는 소리입니다. 늘. 제가 개인 소송으로 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길이 하나 있을까요? 보험사가 항소 안 해주면 끝입니다. 내가 보조참가 신청했으면 나 혼자 항소할 수 있어요. 근데 보험사에서 항소 안 해주면 이 사건은 끝입니다. 영원히 끝입니다. 다만 나 다친 거 대인 합의 안 했으면 나 다친 거 거기에 대해서 상대 보험사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분심이 거쳐서 온 거는 거의 분심이랑 똑같아요. 요새는요. 가끔 영상도 보고 보조참가인이 얘기하는 거 듣고 그러면은 분심에서 90대 10이 100대 빵 판결 나오기도 하지만 보조참가 안 하면요. 거의 똑같이 그대로예요. 블랙박스 영상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친 것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됐다면 그 부분은 본인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합의는 안 했군요. 대인 합의는 8월 사고 후 1월 말까지 한의원 치료받다가 중단했고 입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합의하지 않았으면 본인 다친 것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판사가 옆에 다른 판사가 90대 10 판결했네. 나도 80대 10, 90대 10 할래 그냥. 그런 판사 만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냥 보험사의 소송이었네. 그래 분심이 거쳐서 한 거 나는 그래 이번엔 다른 또 소송이니까 위자료 청구 소송이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막 주장도 하고요. 예. 본인이 개인 소송하게 됐을 때는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1심에서는 똑같이 90대 10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소송했으니까 본인이 항소할 수 있죠. 항소심에서는 몇 대 몇으로 판결 선고될까요? 잘 가고 있어요. 네. 소리가 왜 이렇게 안 나? 애기 소리가 나네? 뭐야, 다시 한 번. 자, 애기랑 같이 가는데 이 오토바이 보세요. 이 오토바이. 저 오토바이가 요 좁은 데로 여기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로. 원래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죠? 저 오토바이가 옆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부딪히면서 요 차는 여기로 우회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오토바이 치고 나가려다 있으니까 요 차를 들이받고 다시 한번 자 오토바이가 저 좁은 데로 가는데 저 차가 앞을 가로봤어, 그지? 여기 여기 쪽 갈렸는데 이게 딱 들어오니까 으악 저 피해야 되겠다 해서 피하긴 피하는데 결국 부딪히면서 넘어지면서 저렇게 넘어질 거구나. 그래서 요 불박차 멈췄어요. 으악 멈췄어. 근데 뒤차 빵. 이해됐어요? 예, 삼중인가요 그러면? 아니 그렇지.
오토바이가 저처럼 부딪히고 넘어져서 딱 멈췄어. 그래서 저 오토바이는 안 부딪혔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요? 오토바이 안 부딪혔어요. 오토바이는 안 오토바이? 부딪힌 것 같아요. 그냥 넘어지고 오토바이 때문에 멈췄어. 뒤에서 이제 차가 뒤차가 들이받았어. 그리고 저 앞에 신호는 조금만 더 가면은 직자 동시 신호예요. 저거. 요 불박차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는데 빨리 멈췄어요. 다행히 그죠? 네. 만약에 요 차랑 부딪혔으면 저 오토바이 100%예요. 요 차는 잘못 없어요. 그죠? 근데 요 차는 멈췄는데 근데 뒤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멈추니까 쿵 들이받았어. 그러면 요 오토바이하고 예. 요 뒤차하고 예. 요 차는 빵이에요. 그죠? 가운데 예. 차는 예. 넌 잘못 없어. 예. 자, 누가 더 잘못했을까? 요 오토바이와 여기. 둘이 한번 의견 어떠세요?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 아니 보기엔 오토바이인데 뒷차인가 뒷차 보다. 안전거리 확. 안정거리 그런가 비하고. 보다. 근데 저 앞에 녹색 신호인데 진행 신호인데 갈 줄 알았지.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뱅 멈췄어. 막 이렇게 또 뛰어가는데 누가 갑자기 딴지를 딱 걸었어. 딴지 딱 거리가 뜩 쓰는데 뒤차 들이받았어. 저는 근데 오토바이 그건 것 같은데요. 오토바이 잘못이요? 전 뒷차. 저도 뒷차인가 봐요. 아. 것 같아요. 그래도 안전거리 예. 언제나 안전거리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저렇게 칼찍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누가 더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청자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사고 과연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아니다. 저거는 안전거리 미확보 뒤차가 더 잘못이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100% 잘못, 오토바이가 더 잘못, 안전거리 미확보 뒤차가 더 잘못, 뒤차 100% 잘못. 투표 시작. 오. 처음 봐. 근데 오토바이가 다 당연히 잘못이지, 그지? 그쵸. 아니 누가 더 미워요? 누가 더 미워? 밉긴 오토바이가 미운데 예. 뭔가 이게 또 법이 법적이라면 저게 또 맞아 안전거리 다르니까. 그렇지 않나 네. 뒤에가.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은 누가 더 잘못이라고 하실런지 보겠습니다. 50인의 시청자분들 의견은 오토바이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22%,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6%, 안전거리 미확보 뒤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2%야. 오토바이가 더 잘못. 그죠? 오토바이가 더 밉죠? 밉죠. 예. 밉죠. 근데 아직까지 이 경찰에 가면은 오토바이랑 불박차는 부딪히지 않았다. 네. 불박차 선데 넌 왜 못 멈췄느냐? 그래서 뒤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고 뒤차, 그러니까 오토바이는 빼고 얘기해. 오토바이는 아까 저 우회전한 차 때린 거 거기까지만이고 그리고 경찰은 분리시킬 텐데 근데 법원에 가면 그건 아니죠. 법원에 가면은 그쵸. 오토바이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그럼 그렇죠.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냐? 뒤차가 더 잘못이냐? 아직까지는 뒤차 잘못을 더 크게 볼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직까지는. 그거 너무 억울하다 사실.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가 고속도로도 아니고 일반 도로고 제한속도 한 50 정도 되는 데서 그래서 그 앞에 간 차가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야 멈추면 뒤차도 멈춰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뒤차 잘못 더 크게 볼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이곳이 녹색 신호잖아요. 네, 그렇죠. 녹색 신호는 그냥 앞으로 쭉 빠져야 갈 줄 알았죠. 근데 저기서 갑자기 이렇게 될 것은 이건 저 뒤차 입장에서 완전 천재지변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앞차 잘못이 더 커야 될 겁니다. 저 오토바이가. 그렇죠. 어. 근데 지금 아직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지금 아직까지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안전거리 좀 더 노래 시키셔야겠다. 하셔야 돼요. 하셔야겠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전거리를 더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특히 신호등이 여기 녹색 신호 바로 요 신호도 가까운데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부터는 오토바이 잘못이 더 오토바이. 크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재하 씨 그렇죠. 처음 의견대로. 네네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게 또 뒷차가 누구 차일까요? 예? 뒷차 누구 차일까? 뒷차. 아는 사람이구나. 아는 사람이야. 둘이 앞뒤차가. 아는 사람이 무진장 친해. 얼마큼 친할까? 가족? 응?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누구랑 누구 사귈까? 부부예요? 부부. 어머. 앞차는 아빠랑 애기. 5살 때 애기가 타고 있었고 뒤에는 큰 애는 엄마랑 타고 있어. 아이고. 이게 새 차를 뽑았어요. 새 차를 뽑아갖고 그래서 지금 블랙박스 달고 썬팅도 새로 하고 그래서 아빠가 앞에서 이제 차를 받아오는 거야 지금 이게.
보통 새 차 뽑으면은 다 해주잖아요. 네, 서번팅도 네. 해주고 그다음에 그 블랙박스 달아주고 그래서 이제 새 차를 받으러 간 거야. 첫 운전. 얘 지금 차 받아오는 거야. 아빠가 이제 새 차예요? 아빠 새 차야. 아이고. 그 뒷차가 엄마가 아빠 차를 받은 거야. 아빠는 아이고. 멈췄는데 뒷차가 근데 이 둘 다 아빠 이름 돼 있어요. 차가. 가족 우리 차야 둘 다. 네. 여기서 그러면 요 차는 잘못 없잖아요. 예. 요 차는 잘못 없고 앞차는? 요 차가 예. 오토바이가 몇 대 몇이냐는 나중 문제고 일단 이 차가 요 차에 대해서 물어줘야 돼. 그죠? 네. 그리고 나중에 오토바이 너도 얼마 내라 해야 돼. 네. 아, 그렇다 그러면 자 그럼 어떻게 돼? 보험이 보험이 어떻게 돼?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 뒷차의 보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와 진짜. 우와 진짜. 아 이게 뭐야? 열받아. 세상에 이런 안 되면 진짜 열받아. 이거 그지? 어떡하냐? 너무 보험이 영화 같은 일인데요? 보험은 저럴 때 대비해서 보험 가입하는 거잖아. 이거 돼야 되지 않아? 자, 안 될 것 같아. 안 된다. 돼야 된다? 된다. 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왜 안 된다? 자기 명의인데 어떻게 보험이 돼? 안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 식당 하시는데 저희 엄마 카드로 식당에서 긁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 엄마 명의 카드로. 안 긁혀. 야, 왜냐면 제가 엄카 쓰는데 이제 친구들 와서 밥 사주고 엄카 딱 드리면서 막 이거 안 되거든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 야, 안 되더라.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네. 네. 자, 안될것 그렇다면은 같아. 그거는 엄마 카드고 예. 이거는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 이쪽 앞차 보험, 뒤차 보험 따로따로 내. 보험료 다 냈어. 따로따로 내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따로따로야? 보험료. 이 차 거 따로따로 내잖아, 보험. 근데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자기 명의로 된 걸 어떻게 자, 자기가 그러면 저는 그냥 된다. 같은데? 또 시청자 투표 들어갑니다. 대물배상 된다, 안 된다. 투표 안 시작. 되면 어떡하냐. 재밌다. 재밌어. 안 되면 어떻게? 아니 근데 안 돼.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둘이 안 싸웠으면 좋겠다. 우선 엄마랑 내일이야. 아빠가. 아니, 저건 오토바이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데. 뭐. 그래도 싸우면 싸울 아니, 것 안 싸우면 안 돼. 우리 엄마 그래도 이제 아빠 안 싸우겠지. 싸울까봐 걱정이. 저는 저 오토바이 잘못이 난 마음으로는 오토바이 100%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저도. 맞아요. 그러니까 안 싸울 거야. 너무 조급했어. 네. 그리고 새 차 딱 뽑아올 때 저거는 앞으로 저 차 바꾸기 전까지는 절대 사고 나지 말라고 저건 완전히 완벽한 액땜이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맞아. 맞아요. 그래야죠. 진짜 긍정. 그래야죠. 자. 긍정이. 여러분들은 대본에서 된다가 42%, 안 된다가 안 된다고 안 58%. 했구나. 예. 안 될 것 같아. 정답은 내가 보험 약관을 보여줄게요. 네. 와. 재한 씨가 읽어. 네. 자, 안 대물배상. 되면 어떡해? 자, 여기 약간의 그런 게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소리는 대물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읽어보세요.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두 번째, 아니 거기까지만 해도 됐죠. 여기까지만. 네. 어떻게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된다고. 안 다시 크게 읽어봐요. 피보험자나 또는 그 부모, 피보험자가 나야 나. 그러니까 나. 어.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이거 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거는 안 되는 거야. 우리 승태 씨가 맞았어. 그러니까 안 되네. 그래서 이거 보험 안 돼. 그러면 생돈 나가네요 그냥. 대신 보험 들을 때 대인, 대물, 자손, 자차 가입하죠. 네. 자차는 돼. 아 자차는 돼. 자차는 돼서 내 차의 보험으로 내 차의 보험으로 뒤에 것도 자차가 되는 이제 거니까. 부부는 같이 부부 네, 운전할 수 있는 네, 보험이니까 뒤차, 앞차 다 자차 보험 자차로.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가 불박차의 보험사가 저 오토바이 보험사 상대로 해서 네가 더 잘못했잖아라고 주장을 열심히 해야 돼. 여기를 상대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잘못하고 내가 대신해주니까 내나 이걸 갖다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무슨 상? 네가 물어주니까 내가 대신 물어줬으니까 내나 하는 걸 무슨 상이라고 그래? 아차상? 아니야. 두 글자. 죄송합니다. 자, 그럼 진상. 네, 진상. 우리가 더 재밌다. 그 봉숭아 학당보다 더 재밌다. 무슨 원래 상이에요? 재밌는 사람들이. 무슨 그러면 상이세요? 제가 법을 잘 몰라요. 저도 운전면허 딴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몰라요. 그럼 앞자를 잘 모른다는 거지? 네, 네. 자, 그러면 내가 앞자를 얘기해주고 뒷자를 안 맞지만 네. 자, 앞에는 9야. 구상. 구상. 그래서 구상권. 구상권 행사, 구상권 행사. 네, 그래서 구상권 행사에서 과연 어느 쪽의 잘못이 더 크다고 나올런지 지금까지는 뒤차의 잘못이 더 크게 보는 듯 하지만
그러나 이제 바뀔 때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발 바꿨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분들께 응원 좀 해주세요. 정말 속상하잖아. 아니 이게 차를 꼼꼼하니까 제가 다 짜증나고 그러는데 정말 안타깝죠? 예, 이번 사건이 정말 액땜이길 바라면서 음. 다음에는 이제 10년, 20년 사고가 안 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CCTV가 좀 흐려요. 이제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여기에서 요 차 잘 보시고요. 요 차가 후진할 겁니다. 후진하다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후진하면서 부딪혔어요. 지금.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갔습니다. 다시 보시죠. 후진하면서 속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이 차에는 30대 중반의 남성 두 분이 타고 계십니다. 이 사고로 뒷차 운전자 동승자 다쳤을 거다. 저 정도는 다치지 않았을 거다. 투표 시작. 다쳤을 거다가 두 분. 96%는 다치지 않았을 거다. 근데 건장한 30대 중반의 남자 둘 다 다칠 수 있을까요? 설령 한 사람 다칠 수 있다 치더라도. 자동차는 거의 흔적도 없을 정도래요. 이거예요. 뭐 살짝 이 상대차네, 검은 차니. 살짝 흠집, 살짝. 그런데요, 상대차가 너무 기뻐하며 살짝 부딪히고 난 다음에 상대차의 운전자 동승자가 너무 기뻐하며 보험사를 불러달라고 합니다. 모두 목이 부러진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보험사 연락해보니까 보험이 안 돼 있어요. 회사 차인데요. 렌터카인데. 회사에서 쓰는 렌터카인데 렌터카업체가 파산됐대요. 이런 파산돼갖고 원래는 보험이 다 종합보험 들어있었는데 근데 렌터카 회사에서 보험을 안 넣어줬대요. 나중에 파산되는 바람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견적서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무보험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원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래, 다칠 수 있다고 보자. 뭐 둘이 뭐 얘기하고 딴 데 있다가 통 하면 좀 다칠 수도 있어. 두 사람 앞에서, 남자 두 사람 앞에서 치료비랑 보험사에서 주는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투표 시작. 10원이라는 분 계시네, 10원. 보험사는 진단서만 제출하면 한 100만 원씩 주잖아요. 근데 저거는 너무 심해. 저거 그냥 합쳐서 둘이 100만 원이면 돼. 치료비하고 병원에 한번 갔다 왔으면 진단서 떼러 갔다 왔으면 치료비 뭐 한 1인당 한 1, 20만 원. 그다음에 뭐 한 3, 40만 원씩 1인당 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92%는 둘이 합쳐서 100만 원이면 적당하다. 둘이 합쳐서 200만 원이라는 게 6%. 둘이 합쳐서 300만 원이라는 것도 2% 있습니다. 설령 다쳤다 하더라도 둘이 합쳐서 한 200만 원?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래. 에이, 똥 밟았다 생각하자.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진짜 뒷차 운전자 동승자가 진짜 기뻐하면서 내리던가요? 기뻐했다는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처음 사고 나서 차 안에서 둘이 웃으면서 대화하는 걸 봤고요. 내리자마자 목이 부러진 것 같다면서 목을 잡고 병원 가겠다고 화가 난 듯 행동했습니다. 어딜 다쳤다고 하던가요? 진단명 아나요? 어떤 병원에 입원했나요? 목과 허리를 다쳤다고 하면서요. 한방병원에 입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주 진단 나왔대요. 경추 염좌 및 긴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700만 원에 합의하자 그랬대요. 너 무보험이잖아. 700만 원에 합의금 700만 원 내놔 그랬대요. 700만 원은 뭐 다 합친 건가요? 수리비, 치료비, 일 못한 손해 위자료 합해서인가요? 아니면은 형사합의금. 너는 보험 안 되잖아. 그러니까 형사비 필요해. 그건가요? 상대가 수리비랑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형사합의금에서 1인당 700만 원씩 받아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랑 통화한 내용이고 동승자는 따로 또 얘기하라고 그랬답니다. 벌금 내셨나요? 난 렌터카가 당연히 종합보험 들어있는 줄 알았지. 그래서 저는 혐의 없었고요. 우리 대표님이 약식 기소됐었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아마 무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렌터 비용 다 냈는데 그때마다 보험증권 안 받잖아요. 한편 국가수에서 요걸로 다칠 수 없지. 다칠 가능성 낮음으로 나왔습니다. 마디모 한 거지, 마디모에서. 진짜 이런 거는 여러분들 아까 몇 %였어요? 두 분만 다칠 수 있다. 96%는 저걸 다칠 수 있나? 근데 국가에서 다칠 가능성 낮다고 나왔습니다.
그 차 보험사에서 이 본인이란 그 뒷차예요. 뒷차 보험사인 빵빵하재에서 본인과 동승자 합의금과 치료비로 1,000만 원을 요구해서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저한테 구상금 905만 원이 저한테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저 차에 이 차의 보험사로 무보험차 상해로 대인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자차 보험 처리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보험사가 네가 사고 냈잖아. 100대 빵이잖아. 내놔. 라고 소송이 들어왔답니다. 소장을 보겠습니다. 사고는 맥도날드 주차장에 일어났다. 후진하다 부딪혔다. 운전자와 탑승자 둘에 대해서 무보험차 상해에 따라서 합의금 및 치료비로 853만 원 지급했다. 차량 수리비로 52만 원 지급했다. 합치니까 905만 원이다. 이만큼 내놔라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요 사고로 수리비 52만 원, 대인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853만 원이 나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보험사는 이런 걸 갖고 그렇게 많이 주나요? 이게 850만 원치 다쳤을까요? 허허. 이 차에 흔들림도 안 보이죠?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4월 10일 날 피고는 원고에게 905만 원 그리고 지연이자 주어라. 양쪽 다 변호사가 있네요. 보험사도 변호사가 있고 질무자분도 변호사가 있고. 근데 저게 몽땅 다 인정됐대요. 이상하다. 여기에 입증 방법이 뭐가 있을까? 보험사에서 낸 입증 방법이 소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금 지급품이서 저거는 그냥 치료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급하겠습니다. 수리비 얼마. 근데 그건 보험사 내부 문서예요. 보험금 지급 현황 또 뭐에 얼마 그거예요. 그리고 진단서. 이거 말고 또 보험사에서 낸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항소를 해야 되죠.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병원 진료 기록을 보내달라고 그러십시오. 치료받은 병원에 문서 송부 촉탁.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치료해야 되는지 의무 기록 다 보내라. 그래서 언제 어떤 치료가 필요했는지 엑스레이 그런 것도 다 보내달라고 그래갖고요. 과연 이 치료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보험사가 제가 볼 때는요.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많이 줬을 거예요. 입원 며칠하고 그다음에 걔가 입원을 며칠하고 통원 치료 몇 번 받았는지 그리고 합의금 내역이 뭔지 그러고서 병원의 치료가 그만큼 필요했느냐 그 치료비만큼이 그가 적정한 치료냐 아니면 과잉 진료냐. 두 번째 합의금이 뭐 얼마 됐을 텐데 기타 합의금 향후 치료비 앞으로의 치료비 그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액수가 클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치료가 안 필요해. 치료 안 받았는데 향후 치료비 줬으면 그것은 안 줘도 되는 걸 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십시오. 수리비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 853만 원어치?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지죠. 그냥 치료비는 그래. 성실하게 계속 병원에 누워있었다. 그런 방법 없이 그 치료를 해준다 손치더라도. 그렇더라도 합의금? 그건 아니죠. 이분 사회초년생이래요. 사회초년생인데 저 정말 싫어요. 저 정말 답답해요. 항소심에서는 제가 설명한 거 병원에 어떤 치료를 얼마 동안 받았는지 합의금 명세가 뭔지 철저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불필요하게 보험에서 나간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다 빠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96%는 무슨 차 수리비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저거 무슨 한 푼도 안 줘야 돼.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 차 한 대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오토바이가 올 겁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요. 이분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가보겠습니다. 차 나오죠? 어이쿠. 오토바이가 좀 빨라 보이죠?
그런데 이쪽으로 오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느리게 보이고 이쪽으로 하는 좀 빠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좀 빨라 보입니다. 어떻게 된 곳인가요? 중앙선이 있나요? 양쪽 다 중앙선이 있대요. 이런 곳입니다. 오토바이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상대차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중앙선은 양쪽 다 있어요. 어디가 더 넓은가요? 여기는 이렇게 한쪽에 차를 세워놓을 수 있으면서 이쪽에 또 인도도 있고 그래서 왕복 2차로 도로지만 상당히 좀 여유가 있네요. 상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주차장에 있는 공간 빼면은 좁아요. 어디가 더 넓은 길인가요? 여기서는 이쪽 길이 더 넓은 길로 다들 생각하고 갔대요. 여태까지 계속 이쪽이 넓은 길이니까 여기 우선권이 있고 여기서 천천히 나와야지. 근데 경찰에서는 이거 주차공간 다 빼고 나면 불법 주차 다 빼고 나면 똑같아. 우측차 우선이야. 그리고 상대차가 조금 더 먼저 들어왔어. 그러면서 오토바이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런답니다. 여기서요. 예.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 60, 자동차 40으로 얘기한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그 속도는 그거는 저쪽에서 오는 거는 천천히 와 보이고 옆으로 지나면 빨리 진행하는 그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가 가해 차량 된 거 억울하다. 그리고 내 쪽에도 넓은 길 아닌가 이게. 그리고 법원에서는 주도로 부도로가 없지만 경찰에서는 주도로 부도로가 그렇게 적용하는 것 같은데 내가 주도로잖아. 저쪽이 부도로잖아. 내가 메인이야. 그러면은 그 지역 경찰청에 이의 신청해 보십시오. 오토바이가 상대적으로 빨랐다면 그러면 보험세 세계하는 60대 40 그렇게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속도가 비슷했다 그러면 상대차가 오히려 더 잘못이 반반 내지 상대차 잘못이 더 될 수 있겠지만 상대차가 천천히 나오고 있었다로 오토바이 60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많이 다쳤어요. 요 허벅지 뼈 부러져 갖고 나중에 인공관절 해야 될지도 모르고 몇 년 있으면 여기 이제 인공관절 수술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답니다. 치료비도 1,000만 원에 안 돼요. 2,000만 원 이상 들어갈 거예요. 배달 중이었는데 또 산재는 안 된다네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사장이면 산재 안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장 아니면 산재 가입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산재 가능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산재 처리했을 때 산재에서 배상 나가는 것에 50%를 업주가 책임졌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액수가 확 줄었어요. 그래서 부담이 그렇게 안 됩니다. 산재 미가입이라 하더라도 내가 종업원들이 일하던 중에 사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 되면 최고입니다. 최고. 왔답니다. 왔다. 거기는 과시상계를 안 해요. 치료비 다 대주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일터에 복귀하기 전까지는 70%의 휴업손 해주죠. 그리고 장애 있으면 또 장애에 대한도 또 보상 주죠. 그리고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해야 되면은 그때 가서 또 산재로 또 치료해 주죠. 산재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산재가 안 된다면 지금 바로 건강보험으로 돌리십시오.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도 할 수 있고 건강보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차의 보험사에서 치료비 대주고 있대요. 전액 대주고 있대요. 지금은 좋죠. 나중에 지금 60대 40대 60으로 되면 내가 받을 것에서 60%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손해배상이 예를 들어서 아이고 다리 크게 다쳐갖고 받아야 될 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5천만 원에서 60% 빼야 돼요. 그러면은 2천만 원 남아요. 보험사에서 내준 치료비가 2천만 원이라 칩시다. 2천만 원 중에 내 잘못 60%인 6, 22, 1200만 원 또 빼야 돼요. 지금은 치료비 대주고 나중에 다 정산합니다. 나 아무것도 안 받을게요. 알아서 그냥 끝. 근데 나 손해배상 해줘야지 그러면 치료비 다 정산해요. 그러면 800만 원 남아요. 치료비 과시상계 다 돼요.
잘 모르는 분들은 치료는 다 해주잖아. 일단 해주지. 나중에 다 과실만큼 다 뺍니다. 다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산재가 되면 산재가 제일 좋고요. 산재가 안 되면 빨리 건강보험으로 돌리십시오.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하시고. 물론 내 돈 내는 것도 좀 있죠. 내 돈 내는 것에 대해서 40% 받을 수 있잖아요. 건강보험이 낸 돈은 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 회사에다가 청구해서 받아가고 40% 6대 4라면 40% 받아가고 자기 부담금은 내가 청구해서 40% 내가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손해배상 받을 것에서 치료비가 많이 깎이지가 않죠. 이분은요. 치료 다 끝나고 다시 일하시더라도 천천히 가십시오.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저렇게 빨리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늘 메인 로드였다. 내가 주도로다. 그렇더라도 속도를 줄여야죠. 근데 지금 당장 이제 치료가 필요하고 가족들의 생계가 또 자동차 보험으로 나중에 받을 거 거의 없어집니다. 산재 알아보시고요. 산재 안 되면 건강보험으로 빨리 돌리십시오. 그리고 빨리 건강 회복되기를 기원하고 인공관절 수술까지 안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거는 과실상계보다 더 중요한 걸 설명드렸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래, 오토바이가 40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저 속도가 보니까 비슷하더라. 그래서 자동차가 60이다. 그럼 만족하실 건가요? 차이 얼마 없어요. 치료비 중에서 60대 40이면 60% 토해내는 거고 40대 60이면 40% 토해내는 거고 그래서 배달 중 사고 당했을 때 산재할 수 있어서 산재가 최고입니다. 산재 안 되면 자동차 보험을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건강보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받을 거는 점점 쪼그라듭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무진장 많아요. 자동차 보험 다 대주잖아. 건강보험 내 돈 내야 되잖아. 아이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분들 무진장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 차에 잘못 10%만 있어도 치료비는 다 대준대. 일단 대줬다 나중에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 경찰 조사관 분들도 그거 모르시더라고요. 모르는 분들이 일부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치료 다 해주잖아. 병원에서도요.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을 하는 거야. 무슨 내가 건강보험이 남겨 있는데 자동차 보험을 할 것인지 건강보험을 할 것인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이 골목길로 불박차 갈 겁니다. 가겠습니다. 불박차 천천히 지나가는데요. 누가 있나요? 누가 있나? 소리 좀 줄이고. 뭐야? 쭉 가는데. 뭐야? 뭐예요? 보셨어요? 다시. 저 쭉 가는데. 뭐 때렸어요? 뭔가요? 사다리. 저 사다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유리로 떨어진 게 아니고 딱 지붕으로 떨어졌어요. 이 차 이거 애지중지하는 이제 10,000km 좀 더 탔는데 속상해 죽겠어요. 근데 공중에서 떨어졌으니 큰 건물이 2개가 있어요. 어느 건물이야? 여기 왼쪽에도 건물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건물이 하나 있고 어딘지 몰라서 요쪽에서 떨어졌나? 내 수소문을 다 해봤답니다. 근데 우리는 사다리 없어요. 왼쪽은 7층 건물, 오른쪽이 더 높아 보이죠? 예, 오른쪽에 뭐 공사하고 있네요. 예, 이쪽은 10층 건물이래요. 여기는 아직 사람이 입주 안 돼 있고 여기는 사람이 입주돼 있고 다 뒤져도 우리는 사다리 없다. 근데 거기에 사다리에 전화번호 없는데 무슨 유리라고 돼 있더래요. 그래서 그 상호로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동두천? 예, 그랬더니 찾았어요. 우리께 맞대요. 그런데 그거 누구 빌려줬는데? 그래서 어느 업체가 빌려갔대요. 그 업체도 얘기했더니
아니 내가 지붕 저 옥상에 놔뒀는데 그거 누가 던졌겠지. 그때 우린 작업 안 했어. 경찰이랑 거의 찾아갔어요. 이 건물 공사 현장을. 가봤더니 옥상에 문이 잠겨 있어요. 바람에 날린 거예요. 바람도 별로 없었는데, 바람도 별로 안 부는 것 같은데, 네, 바람도 별로 안 부는 것 같은데, 좀 불긴 부는구나. 여기 바람 좀 부네. 바람이 불어도 저게 떨어지면 안 되죠. 이런 게 떨어지면 안 되죠.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빌려준 사람은 아예 빌려간 사람 내가 알려줬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빌려간 그 업체 사장은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직원들이 거기다 잘 놔뒀는데 떨어졌어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옥상에 문이 잠겨 있었다는 것은 근데 떨어졌다. 그럼 저런 것은 날아가지 않도록 바닥에 잘 놓고 뭔가 무거운 걸 또 이렇게 눌러놓는다든가 해서 저런 것이 바람이 불어도 바람에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안 밀세 그렇게 해줬어야죠. 결국은 공사업체, 그 사다리를 쓰던 공사업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사업체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는데요. 저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죠? 그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일부러 던졌다고 그러면 재물손괴로 이제 저건 위험한 물건이죠. 특수재물손괴 될 텐데. 그래서 이건 민사 사안입니다. 민사로 쏘는 거는 게 답답하죠. 또 그 회사가 영세업체라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내 차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가 그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하면 됩니다. 그럼 내 잘못은 하나도 없죠? 나는 할증도 할인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던진 거 아닌데 내가 던진 거 아니더라도 그 직원을 관리를 잘했어요. 사장은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756조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다리를 빌려간 업체, 그 업체, 개인 업체인지 법인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장을 상대로 그 업체를 상대로 소송해서 100% 다 구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박차는 아무런 불이익도 없어야 되고요. 할증도 없고 할인유예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저 사다리가 지금 자동차로 떨어졌어요. 자동차 지붕으로 떨어졌으니 망정이지 만일에요. 여기서 가다가 지나가는 어린이 머리 위로 떨어졌으면 어찌 됐겠습니까? 그러면 저 건물에 어떤 공사를 하는 업체였는지 모르겠어요. 유리 공사를 하는 업체였는지 어떤 내장 인테리어 하는 업체였는지 모르겠지만은 1년 동안 번 거 다 날리고도 모자랍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있는 물건들 또 여러분들의 그 베란다에 있는 물건들 떨어지지 않도록 체크 잘 하십시오. 이 블랙박스 영상은 질문 잡기 아니고 상대편 겁니다. 상대편 영상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아이쿠 이런 어떻게 된 거예요? 쭉 가다가 비상등 켜고 오른쪽에 바짝 붙었다가 유턴하는데 오토바이 오면서 오토바이 오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여기서 이 영상을 지금 이분이 저한테 이 영상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요 비상등 켰대요. 불박차가 비상등을 켜고 오른쪽으로 바짝 붙는답니다. 그랬다가 오토바이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이분은 저 차가 오른쪽으로 비상등 켜고 바짝 붙길래 여기 편의점이 있대요. 이쪽에 편의점 어디 쪽에 차를 세우고 뭘 살려고 그러는 줄 알았답니다. 24시간 있네. 있죠. 여기 있네. 이 편의점이 있네. 그래서 그 옆으로 지나가려는데 딱 유턴했대요. 불법 유턴은 아니에요. 이분은 불법 유턴이라고 그러시는데요. 여기에 불법 유턴은 차량과 사고 났습니다. 라고 하시죠. 오토바이 측에서 질문하신 거예요. 불법 유턴은 중앙선 넘어서 유턴하는 거. 또 유턴할 수 있는 신호, 유턴 시기 또는 상시 유턴. 그런 신호가 있을 때
그 신호가 아닐 때 유턴한 거. 그리고 특별하게 유턴 금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유턴한 거. 그럴 때 불법 유턴이에요. 여기서 중앙선이 끊어져 있습니다. 중앙선 끊어져 있는 곳에서 유턴합니다. 이 유턴은 불법 유턴은 아니고요. 유턴할 때 정상적으로 지나가는 다른 차들에게 방해되지 않으면 유턴할 수 있어요. 근데 왼쪽 깜빡이 킨 게 아니라 비상등이 오른쪽으로 붙었다가 길이 좁으니까 여기서 유턴한 거예요. 불법 유턴 아닌데 위험한 유턴이 있죠. 비상등 켜고 유턴 시도하던 중에 오토바이랑 부딪혔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그럽니다. 저는요 옆에 비상등 켜지길래 갓길에 멈추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때리는데 제가 가해자인가요? 저기 경찰은 유턴할 수 있대요. 예, 경찰은 그 유턴 가능한 곳이다. 도로상에서 유턴 가능하다. 여기 중앙선도 없고 중앙선도 끊어진 곳이고 신호등도 없고 오른쪽으로 빠지면 비상등 켜길래 편의점 살게 세우는 줄 알고 옆으로 지나가려는데 갑자기 거꾸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혹시 주변에 CCTV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이고 손가락 발가락 부러졌어요. 아이고 알고 봤더니 그 서로 아는 사이예요. 동네 형이에요. 8년 동안 친하게 지낸 형이에요. 아이고 형이 미안해. 내가 오른쪽으로 붙어갖고 아이고 내가 뒤로 못 봤어. 깜빡이 안 켜고 미안해. 아이고 보험사에다가 100% 다 해주세요. 제 친한 동생이에요. 경찰에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아니야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야. 오토바이 가해자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 차가 비상등 켜지 않고 왼쪽 깜빡이 바뀌었더라도 제가 멈췄죠. 아이고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멈추는 걸 생각했어요. 네, 거기서 차를 갑자기 돌릴 거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망복 2차로에서 차를 돌리는 거 잘 안 돌아지잖아요. 3개 차로는 있어야 되잖아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 유턴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유턴 불박차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유턴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가 88%.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 12%입니다. 상대차가 유턴하기 위해서 유턴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왼쪽 깜빡이 켜고 물론 앞차는 저 죄송해요 유턴할 거예요. 그러니까 뒷차 좀 조심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 비상등 켰지만 그럼 뒷차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 있나요? 오른쪽으로 쓰는구나. 오른쪽 쓸 때 우측 깜빡이 켜고 멈출 수도 있고 비상등 켜고 멈출 수도 있고 속도 떨어지니까 저 앞에 편의점 앞에 쓰는구나 생각하고 그럼 내가 지나가야지. 그러는데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앞차가 완전히 쓴 거 보고 지나갔어야지. 거기 왜 지나갔어? 당신이 잘못이야. 당신 추월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까? 과연 경찰은 불박차로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는데요. 법원에서 민사상 과실비를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앞차가 비상등이 오른쪽으로 바짝 붙었다. 제가 CCTV 올라오는 거는 얼마나 오른쪽에 바짝 붙었는지 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 차처럼 이만큼 바짝 붙었다. 그럼 멈추는 걸 보는 거죠. CCTV를 통해서 얼마나 그 차가 바짝 붙었는지, 이 노란 선까지 완전히 벗어났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CCTV는 없답니다. 경찰은 앞뒤 관계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저런 경우도 앞뒤 관계 적용해서 뒷차를 가해 차량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88%는 오른쪽으로 비상등이 바짝 붙었다가 슉 유턴한 앞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 결국은 본인이 다친 것에 대해서 앞차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해야 되겠죠. 발가락도 부러지고 손가락도 부러지고 그랬으니까 보험세 주겠다는 위자료 한 3, 40만 원밖에 안 될 거예요. 골절이를 하더라도요. 몇 푼 안 돼요. 소송하세요. 법원에서는 과연 몇 대 몇으로 판결될까요? 그리고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이 블랙박스 이거요. 이거 사람 눈보다 훨씬 이거 가짜예요, 가짜. 사람 눈에 저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런 구분할 줄 알아? 간판이 이렇게 거이게 보이겠어? 간판에서 뭐가 막 빛이 나오듯이? 응? 스포트라이트 저 방송국 조명처럼 저렇게 보이겠어? 여기 글씨가 보여야지. 뭐라고 글씨가 보여야지.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밝게 찍힌 겁니다. 이런 블랙박스는 좋은 게 아니에요. 간판에 글씨가 안 보이잖아. 이거는 그 나이트 비전이 과도하게 작동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블랙박스가 저게 더 밝게 찍혔다, 어둡게 찍혔다 보이세요? 여기는 무진장 어둡잖아. 빛이 없으니까. 빛이 있는 데는 밝게 보이고 빛이 없는 데는 어둡게 보이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거보다 더 밝게 보이고 여기는 이거보다 덜 밝게 보여야 돼. 그래서 이게 어디 눈에 보이는 건 훨씬 더 밝죠.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질문자가 오토바이였어.
불박차는 3.5톤 마이티 트럭입니다. 1차론 차들이 쭉 밀려있고 2차론 뻥 뚫려 있습니다. 불박차 가겠습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갑니다. 신호등은 황색 전멸등. 뚜아. 아하. 경찰차가 여기서 나오네요.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저 경찰차 운전자분께서는 내가 선진입이다. 그리고 불박차 과속이다. 그래서 불박차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주장하신대요. 교통조사관은 아직까지 조사는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이분께서 제가요 그 이동거리를 재보니까 제가 한 43km 정도 나오는데요. 저 과속 아닙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경찰차 선진이기 때문에 불박트럭이 더 잘못이다. 경찰차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경찰차의 선진입이기 때문에 불박트럭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두 분 계시네요. 4%. 96%는 경찰차가 더 잘못이다. 선진입은 어떨 때 적용되나요? 서로 보일 때. 서로 보일 때가 선진입이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안 보이죠? 불박차가 트럭이니까 운전석이 높잖아. 그래도 저거 안 보이죠? 예. 이거. 경찰차가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시야 확보하고 들어왔어야죠. 트럭도 잘못은 좀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신호등 교차로서는 좀 조심해서 혹시에 대비해서 조심해서 좀 속도를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경찰차가 더 잘못이고 경찰차 잘못 얼마나 될까요? 7, 80%는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차들이 쭉 밀려 있을 때 나 이처럼 뻥 뚫려서 그냥 달려야지 그러지 마세요. 교차로에서는 좀 속도를 줄여서 가십시오. 혹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빵빵도 하시고요. 저런 데로 오토바이도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 횡단보도가 여기 있나요? 횡단보도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전거나 또는 사람도 건널 수 있고요. 이렇게 경찰차도 나올 수도 있고요.